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기사 내용은 ULTA 뷰티와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근 동향 분석, 그리고 세계 경제에 중국형 구멍이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뷰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투자계의 거물, 워런 버핏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ULTA 뷰티의 현재 상황과 버크셔 해서웨이가 왜 이 회사에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ULTA 뷰티의 최근 실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ULTA의 주가는 무려 25%나 하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프레스티지 뷰티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실입니다. ULTA는 그간 꾸준히 성장을 이어왔지만 최근 몇 분기 동안 경쟁사의 증가와 디지털 채널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ULTA의 CEO 데이비드 킴벨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ULTA의 2분기 실적 발표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ULTA의 주요 경쟁자인 세포로의 성장입니다. 세포로는 모회사인 LVMHM의 테니스 와인, 루이스 부톤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포로는 콜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콜즈의 뷰티 제품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ULTA에게 상당한 경쟁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쟁 속에서 ULTA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ULTA가 단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ULTA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ULTA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ULTA의 팬들 중에는 유명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ULTA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며 ULTA에 대한 신임을 보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2분기 동안 ULTA 주식 69만 주를 매입해 약 2억 6,600만 달러 상당의 가치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ULTA가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포로와 같은 강력한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점유할까요? 워런 버핏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ULTA 뷰티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분석했으며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독특한 경제 구조가 어떻게 전 세계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경제는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비가 국내 총생산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중국의 소비는 GDP의 약 40%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 인프라, 공장 투자와 수출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주요 경제권과 확연히 대비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낮은 소비는 중국 경제의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붕괴하면서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라는 직면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비율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국내 문제를 넘어서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팔지 못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수출로 이어지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무역 흑자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중국의 연간 무역 흑자는 약 9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세계 GDP의 0.8%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무역 흑자는 다른 국가들이 그만큼의 무역 적자를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수지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들 역시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구조는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 소비의 13%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투자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국 내 소비를 촉진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시장을 잠식하며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국의 소득 불평등은 소비를 억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상위 10%의 가계가 전체 저축의 69%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세금 정책과 복지 정책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가처분 소득이 적어져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경제를 국가 주도로 더욱 강화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다는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기존의 성장 모델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전 세계와 더욱 대립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전기 자동차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면서도 기존의 저가치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 정책은 결국 전 세계적인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반발하며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 장벽을 높이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자국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저소비와 고투자 경제 모델은 전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중국과 세계 경제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 정책은 중국 내부에서 단기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